자, 반갑습니다. 배동찬 교수의 맛있는 도운 이야기의 배동찬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택거래 허가제가 시행이 되면 서민 아파트만 작살이 난다. 초강력 부동산 규제 정책이 시행이 되면요. 서민들은 좋아하시겠죠. 특히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좋아하실 부분도 있어요. 하지만 자세히 좀 살펴보면 그다지 1가구 1주택자 입장에서는 뭐 그렇게 좋아할 이유가 좀 없어 보인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1가구 1주택인 서민들 입장에서는 강력한 규제 정책이 나오면 불안에 떨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강력한 부동산 규제 정책이 나오면요. 사람들은 좋아합니다. 특히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주택이 없는 분 입장에서 집값이 떨어진다는데 안 좋아하실 분은 안 계시겠죠. 맞습니다. 맞고요. 다만 지금까지의 이게 규제 정책을 놓고 본다면 뭐 강력한 정책이다라고 이렇게 내놔도 오히려 규제 정책이 나오면 나올수록 부동산 가격은 오히려 급등을 했지 않습니까? 차라리 부동산 규제 정책을 내놓지 않는 것이 부동산 시장에 더 도움이 된다는 이처럼 웃지 못할 이야기들도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 왜 그러냐 하면 그동안의 부동산 정책은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정부 또한 뭐 강력한 규제 정책 뭐 펼 수 있겠죠. 뭐 정부가 강력한 규제 정책을 안 피고 싶어서 안 피겠습니까? 하지만 강력한 규제 정책이 나오게 되면 대한민국 경기가 좀 흔들릴 수도 있겠죠. 따라서 여러 가지 경제 사정을 고려하다 보니까 부동산 정책이라는 게 핀셋 규제 정책 위주로 좀 많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요, 이제 중요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라는 큰 변수가 완전히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사라지고 있는 건 또 사실이잖아요. 물론 또 여러 가지 변수는 있어요. 하지만 1차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올해가 나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경기 바닥이 다 끝나지 않았나라는 그런 희망적인 메시지들이 보인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이제는 이 경기 자체가 바닥을 찍었고 반등의 기미가 보이니까 전 세계적인 여러 가지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으로 생긴 이러한 문제들이 다소 해결의 기미가 보이니까 이제는 부동산을 강하게 잡아도 되겠다는 자신감이 제가 보기에는 생긴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동안은 주택거래 허가제 이런 얘기 자체가 없었지 않습니까? 언론에도 보도도 안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주택거래 허가제도 할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언론에 던져놓는 거죠. 주택거래 허가제라는 것은 계약 자유의 원칙을 깨는 주택을 소유의 개념보다는 사용의 개념으로, 투자의 개념보다는 주거의 개념으로 전환하라는 얘기겠죠. 그리고 1가구 1주택 외에는 투자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집 사지 말라는 얘기고 아파트 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주택, 아파트는 주거의 공간이지 투자, 투기의 공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강력한 의지를 당긴 그런 정책이 주택거래 허가제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처럼 초강력 부동산 규제 정책, 예를 들어서 주택거래 허가제, 전국적으로 시행이 될까요? 일단은 시행을 뭐 안 하는 거로 그냥 개인적인 사견을 얘기한 것 뿐이다라고 말을 좀 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그만큼 이제는 부동산에 대한 초강력 규제 정책을 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언제든지 이제는 강하게 나갈 수 있다는 그런 의미를 부동산 시장에 던졌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얘기겠죠. 제가 보기에는요, 주택거래 허가제가 시행이 되면 부동산 시장에 폭탄을 던지는 거예요. 부동산 가격 하락은 뭐 뻔히 바라다 볼 수가 있다는 얘기고요. 그렇다면 어떤 부동산이, 어떤 주택이 가장 큰 피해를 볼까요? 먼저 이 제도의 핵심하고 정부의 핵심은 이런 것 같아요.
1가구 1주택만 가져라 이거죠. 1가구 2주택, 1가구 3주택, 1가구 5주택 다주택을 가지지 말라는 얘기예요. 즉 1가구 다주택자들에 한한 규제라고 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핵심은 다주택자들 찾겠다는 거예요. 따라서 주택거래 허가제는 안 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러한 허가제가 아니다 하더라도 다주택자들에 향한 규제를 앞으로 심하게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투자자들은 아파트를 매수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아파트를 매수하기가 힘들어진다는 얘기예요. 또한 다주택자들은 이런 현상이 일어나겠죠. 집 팔아요, 집 팔아요. 다주택이다라고 하면 국가 정책의 목표랑 어긋나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는 다주택자들에게 종합부동산세 강화, 재산세 강화, 양도소득세 강화, 취득세 강화, 결국 부동산으로 번 돈 이렇게 거두어 드리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매수 심리가 약화되겠죠. 축소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 상태에서 다주택자들은 주택을 줄여야 되니까 집을 팔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매도 심리가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매도 심리가 강화된다. 즉 매물이 증가된다는 얘기겠죠. 이런 의미로 볼 때 앞으로 나올 부동산 정책은 똘똘한 집 한 채, 요게 필수가 된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다주택자들은 강남 아파트를 제외한 아파트는 매도, 또 서울 아파트를 제외한 아파트는 매도, 더 나아가서 수도권 아파트를 제외한 지역은 매도가 된다는 얘기겠죠. 이런 전략을 짜야 될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가 않나요? 즉, 비싼 아파트를 제외한 그동안 많이 올라간 아파트, 시세 차익이 많았던 아파트를 제외한 변두리의 아파트들, 그런 지역의 매물이 증가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왜? 다주택자들이 투자용으로 그동안 샀던 거, 그것들이 매물로 던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서민 아파트들, 투자 심리가 악화된 그런 아파트들이 매도세가 증가된다는 얘기입니다. 결론적으로 본다면 매수세는 줄어들고요. 매도세가 증가되니까 서민 아파트들만 하락할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얘기겠죠. 따라서 정부는요, 지금까지 써왔듯이 앞으로도 핀셋 규제 정책을 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거예요. 다만 이러한 핀셋 규제 정책의 문제점으로 본다면 항상 풍선 효과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즉 어떤 지역을 누르면 다른 지역이 볼록하고 올라오는 효과예요. 따라서 뭐니 해도 강력한 부동산 규제 정책의 의미는 그냥 어떤 정책이든 전국 동시 시행이 맞아요. 전국적으로 동시 시행하게 되면 풍선 효과라는 단어가 있을 수가 없죠. 그 즉시 부동산 가격이 안정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조선시대 때의 경우를 놓고 본다면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흉년이 오면 양반댁 창고에 쌀가마 숫자는 줄어들지만은 서민들 백가죽은 등짝에 달라붙는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흉년이 오고 가뭄이 와도 양반들은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다는 얘기예요. 돈 번 사람들은.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 서민들은 흉년이 온다면 정말 먹고 살기가 더 힘들어진다는 얘기겠죠. 이것처럼 부동산에 관련된 국가 정책도 잘 짜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칫 하다가는 다주택자, 그러한 부동산 부자들을 향한 정책의 칼끝이 오히려 1가구 1주택자, 서민들에게 향할 가능성, 그럴 가능성도 무시하지 못한다는 얘기죠. 과거 사례를 놓고 본다라고 하더라도 강력한 부동산 정책이 나왔다. 서울에 있는 아파트들, 오를 때는 5억도 오르고 8억도 올랐는데 강력한 정책이 나왔다라고 해도 떨어져도 1억 내지 2억 내지 3억에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민들 아파트 그동안 오른 게 5천만 원 오랐다라고 하면 강력한 부동산 정책이 나왔다. 전국 동시 시행이다라고 하면 5천만 원 올랐는데 떨어지는 폭은 5천만 원 더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결국
강남에 있는 아파트들은 가격 저항이 되는데 서민들 아파트는 가격 저항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또 한 가지가 있죠. 다주택자들이 서민 아파트를 왜 샀겠습니까? 왜 샀냐면 투자의 개념으로 샀겠죠. 그런데 다주택자들이 타깃이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다주택자들이 매물로 서민 아파트부터 먼저 내놓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결국 매물이 증가되면 부동산 가격은 떨어진다는 얘기겠죠. 이 답은 나와 있다는 얘기예요. 아무튼 앞으로 강력한 부동산 정책이 나왔다고 마냥 좋아할 것만은 아닌 것 같다는 얘기예요. 늘 새로 나오는 부동산 정책과 그 이후에 부동산 가격 향방에 대해서 늘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늘 준비를 하셔야 되겠죠. 왜냐하면 어떤 강력한 정책이 나왔다라고 할 경우 가장 빠르게, 가장 가볍게, 가장 민첩하게 잘 대응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부동산에 대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상까지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도움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